방역 수치. 배터리. 안녕하십니까. 원통환자입니다. 오늘은 귀한 손님 한 분 모시고 같이 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도정관, 노원에 위치한 도정관 김성수 관장님 모시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체육시설, 그다음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때문에 어저께 우리 김성수 관장님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집회 신고를 하려고 노원경찰서로 갔다 오셨어요. 네, 노원이 아니라 종로경찰서죠. 네. 예, 종로경찰서 가셨는데 거기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부터 조금, 그리고 어떻게 진행돼서인지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 청와대 앞에 집회 신고를 하러 종로경찰서 민원실을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특별 방역 경계구역이라는 좀 모호한 표현을 하면서 거기서는 일체 시위가 안 된다. 1인 시위도 안 되고 어떤 시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광화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럼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 했더니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가능하고 1인 시위는 안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참가하는 인원이 거의 다 비슷한데 그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차별을 두느냐 했더니 굉장히 귀찮은 듯이 그냥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소송을 하라고 대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제가 어제 경찰관들의 좀 그런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응대를 해주고 또 관련자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일단 시위는 그쪽에서 불허를 하고 기자회견 형태로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집합 금지의 이런 형평적 부당성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어제 전에 이제 원래부터 이제 김성수 관장님과 몇 분 지금 관장님들이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앞서서 그래봐야 지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체장들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활동하기가 좀 어려운 제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이라든가 앞으로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연연되어 있는 그 관장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누가 봐도 좀 부당합니다. 이 집합금지를 하는데 1순위로 하는 게 실내체육시설. 근데 실내체육시설보다 사실은 종교 관련된 시설들이 더 확진자가 많이 있었고요. 실내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은 에어로빅도 있었고 헬스장도 있었는데 거기에 도배급으로 이제 쌓아묶여가지고 무예체육관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법률이라는 건 보통 상식적인 차원에 봐도 우리가 방역이라 함은 모든 사람의 공공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다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걸 우려해서 우리 집합금지를 하고, 위험업종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관, 실내 체육업종의 체육관들은 정해진 인원, 그다음에 정해진 회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의 방역, 소독, 그다음에 출입자 명부 등을 해서 굉장히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냥 체육관에서 여러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여기는 감염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전반적인 탁상 행정이고 그냥 잠정 추정을 통해서 그냥 행정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외에 식당이라든지 극장, 지금은 잠깐은 잠정 중단을 시키긴 했지만 스키장,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없이 거의 일반적인 영업시간이 다 보장되고요. 형식적 거리두기의 지침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안 되고,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와서 가고, 심지어는 어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역학조사가 어려운 경우도 제가 실제 보건지 공무원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체육관은 훨씬 안전하고, 굉장히 실내 체육시설은 안전하게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들의 그냥 선입견, 잠정적 추정만으로다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속적으로 묶은 것,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몇만 명씩이고 사망자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곳에 있는 관장님들하고 연락을 하기도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물론 확진자는 더 많이 있지만 물론 인구도 더 많기도 하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일본에 있는 뭐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던 하야토 관장과 한번 연구를 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もしもし、はい、お疲れ様です。お疲れ様。もうそろそろ正月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今年コロナのせいでどうですか？大変でしたよ、こっちは。ああ、やっぱりあそこも大変ですよね。今どうですか？ジムやってるんですか？でもやってるよ。今日本でいちいちコロナの患者の数はどのぐらいですか？今は、東京はね、7、800人かな、700人とか800人あじゃないあ、かな。 7、800名。日はいはい。本自体は2000人ぐらいかな、ああ、 2000人。 일본 전체로 3000 2,000명 정도. うんうん。じゃあ、そうなのに、今まで日本でそのジムで練習は禁止ですよっていうことはちょっと言われたことあるんですか？はないね。えうん、2ヶ月ね、自粛のはジム閉めてねっていう要請は出たけど、い。はい。要請っていうのお願いはあったけど、はいはい強制的なものではないからね。ああ。それで日本でそういうチームの関係でその患者の数が増え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なかったんですか？まあなかったとは言えないんじゃないかな。うちはないけどね。あうちのジムではないけど、よそのジムでは結構そういう話は聞いたことあるけどね。あ。でもそのマスクをかけてみんなそのまま練習するんだ。うちはマスクしてはい。換気ってわかる？換気、空気の入れ替えを45分に1回やってるからね。はい。問題なく営業してます。うーん。うちはマスク、はいマスクを全員着用ね。はトレーナーも、い。はいはい。会員さんも全員着用。はい。あと、一番大切な空気の入れ替えじゃない？あ空気の入れ替え。あ。あとね、1日3回床も全部消毒してる。ああ。やっぱり。まあできることそれしかないんですけど、それちゃんとやればもうチームやることは問題ないんだ。全く問題ないね。国からも何にも言われないんだ。言われないね。ああ、なるほど。それよりほらね、はいマスク外してご飯食べてお酒飲んでるの方が映るんじゃない？まあそうですね。うん。でそういう日本はお店とかはどうしますか？もう米屋さん、その食事屋さんとかは？ご飯屋さんはやっぱ厳しいんじゃない？日本ではさ、はい今10時までの営業にしてはいほしいっていうね、ことになってるからね。でもチームにはそんなことないんだ。ジムは全くないよ。あー何も言われてない。いやー、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また電話します。頑張ってね。はい、失礼しす。ます。はい、失礼します。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많이 욕을 하고 그러십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야토 관장이 하는 얘기가 식당이나 술 마시는 곳이 마스크 벗고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일본은 그런 곳은 10시까지 영업은 허용을 한다 그럽니다. 하지만 뭐 체육관에 있어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물론 자기는 체육관은 없지만 45분에 한 번씩 그 공기를 이제 순환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청소를 하루에 3번씩 그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전원 다 열 체크, 마스크 체크. 그거 우리나라도 다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 무조건 다 금지. 네. 이래버리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네. 이제 격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외국하고 이제 연관되어 있는 체육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외국 소식도 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네. 솔직히 좀 열받죠. 왜 우리만 이러는가. 맞습니다. 네, 외국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네. 방역을 하면서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 우리 뭐 지자체 저희가 속해 있는 관내 지자체에서 이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도 얘기를 저희가 해보고요. 실제 실사 조사를 나와봤냐,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실제 실내 체육 업종들, 우리 뭐 도장업, 실내 체육관 이런 도장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방역 상태는 어떤지, 또 정확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관장들이, 지도자들이 관리하는지 혹시 알고나 하는 얘기냐 그랬더니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업종들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땀을 흘리고 뭐 호흡이 격렬하고 운동을 하니까 감염률이 무조건 높을 것이다. 그냥 본인들이 그냥 앉아서 생각한다, 추정치거든요. 이런 식의 행정 결정이 얼마나 우매한지, 우리가 지금 저희만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운, 지금 하루 확진자가 일본은 약 2,000명 정도 되고 도쿄가 800명 정도. 뭐 인구 대비 우리의 2.5배 정도 인구 대비를 비하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거기 행정적인 어떤 그런 고려를 다 해가면서 또 정확하게, 또 이렇게 체육업종, 실내 체육업종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운영 원칙들에 대해서 강령을 내, 이런 운영 원칙들은 뭐 저희들은 일본 못지않게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진짜 전형적인 탁상 행정으로 무조건 그럴 것이다 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무조건 집합금지를 걸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4번 정도의 집합금지를 실내 체육업종, 특히 수도권 지역은 걸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런 부분을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 전국에 있는 관장님들이 한번 나서서 또 의견을 합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부당함들을 이야기하고, 코로나니까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방관적 발언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이거의 논점은 우리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지금 부당한 집합금지를 당하고, 또 이 부당한 집합금지는 법의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어떤 행정결정들을 한 거에 대한 우리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존권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관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대출 혹은 빚을 떠안고, 또 이걸 한 달 한 달 운영해 나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또 향후 이런 식으로 계속 길어질 경우에는 폐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런 관장님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분명히 이거는 추진해 나가야 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위적이고 또 이 대의 명분은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제안이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실내 무도 체육을 지도하시는 관장님들의 그거를 좀 모으려고 합니다. 저희들 잘 아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 카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밑에 보면은 카페 주소를 하나 남겨놓을게요. 거기 들어오셔서 각 지역별 관장님들의 가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뭐 협회라든가 어떤 관장님이랑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이런 걸 떠나서 단지 그냥 우리의 순수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의 관장님들이 모이면 그 관장님들이 함께 가신다는 거를 감안해서, 이런 때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3-4명 모여서 하는 거랑, 물론 3-4명 모여서 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만큼의 회원이 있다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장님들의 그 상호와, 지역과 상호와 연락처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저희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전에 무슨 체육관에서 사고 났다, 누가 뭐 때렸다 그러면은 뭐 누가 맞고 피해를 봤다, 이런 거 있어서 무슨 동네에서 나쁜 놈들 키우는 온상인 것 마냥 체육관이 그렇게 비춰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닌데 애매합니다, 이 체육관이라는 위치가. 그런 만큼 우리도 그렇게 더 어떻게 보면 밟히면은 그냥 꼭 참는 게 아니라, 아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제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뭉쳐야 됩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특정 정당에 들어가겠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려면 저희가 좀 뭉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영상 밑에 그 자료 보시면은 거기에 저희 그 카페 주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 들어오셔서 좀 자신의 지역과 체육관, 그리고 정책 같은 거를 건의할 수 있는 게시판도 좀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오셔서, 아직 허접합니다. 어저께 막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많이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끝으로 한 말씀. 네, 저는 전국의 지도자 또 우리 칠레 무도 종목 관장님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참여할까 말까의 선택적 문제가 아니고 당위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 지금 부당한 정부의 부당한 행정 처분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오류와 모순에 대해서 개정 그 다음에 시정을 요구해야 되고요. 또 이거는 나아가 우리의 생존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팬데믹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팬데믹 시대에 가장 방역과 소독과 인적 관리를 충실히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내 무도 종목 우리 체육관 관장님들 일선 관장님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가장 큰 피해는 또 누가 받습니까? 바로 우리 일선 관장님들이 이런 부당한 행정처분의 결과 전혀 합리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심지어는 법리적인 형평성조차도 맞지 않은 이런 거에 희생양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 내가 참여할까 아니할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당위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문제고요. 또 향후 내년에 이런 팬데믹 시대가 계속 길어지게 될 경우에 집합금지가 수시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때 무조건 1순위는 우리 이 실내 무도 종목이 될 거고요. 그럼 지속적으로 그럼 과연 이걸 버텨나갈 수 있는 생존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우리 전국에 있는 관장님께서 다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남겨봅니다. 예, 오늘 무정부라서 춥습니다. 네, 서울 노원하고 별로 거리는 안 가깝지만서도 이만큼 또 오는데 여기가 더 추워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지금 체육관에서 둘만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관장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셔서 좋은 정책 같은 것도 내주시고 또 가끔 들어오셔서 어떠한 얘기들이 오가는 것도 좀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또 저희가 섭외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어떤 정당이나 이런 거에 그런 걸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정파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저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